몸속 염증은 아무 소리 없이 천천히 퍼지지만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치매, 심지어 암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 수치가 높아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5가지와 그 염증을 낮추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통증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놓치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성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쉬었는데도 피로가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지만 동시에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높을수록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통과 근육통입니다. 갑자기 무릎이나 어깨, 손가락 관절 등이 쑤신다면 염증이 관절 조직이나 근육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증은 연골세포를 자극하고 관절을 둘러싼 활막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외상 없이도 묵직한 통증이나 관절 뻣뻣함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아침에 특히 심하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성 염증 질환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때 그 원인이 염증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수면 관련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에 작용해 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리면 수면 주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닌 염증 기반 수면 장애라면 일찍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입 냄새와 구강 건조입니다. 입 냄새는 대부분 위장 문제나 구강 위생 탓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전신 염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은 침샘의 분비 기능을 저하시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증식을 유도해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염증이나 잇몸 염증, 즉 치주염은 그 자체로도 전신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즉, 입이 마르고 냄새가 날 때는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통 또는 뇌안개 증상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증상인데요. 염증이 신경전달 물질과 뇌세포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멍한 느낌 등을 유발합니다.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무언가 하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뇌 염증의 초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염증은 인지 저하와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기지 마시고 다른 염증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 염증 수치, 우리는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식사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번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염증을 낮추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가공육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흰빵, 과자, 탄산음료, 튀김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항염식품은 염증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들깨나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 건강과 혈관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나 연어는 대표적인 항염 생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항산화 과일 그리고 강황, 생강 같은 향신료도 좋습니다. 한 끼에 이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중요한 건 단기간에 무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단식하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채소, 좋은 지방, 통곡물,
단백질이 들어간 항염 식사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염증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셋째, 운동은 염증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해도 효과는 분명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유지되면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들도 함께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면과 염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망가집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면역 체계도 흔들리게 되죠. 가장 좋은 수면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염증도 함께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속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염증 수치도 따라 올라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조용히 산책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 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처럼 염증 수치는 약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감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속 염증이 많을 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지 마시고 필요할 땐 꼭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